한국의 정치 문화. 한국의 정치 문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역동적인 정치,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정치 문화의 발전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 연구를 제시합니다. 한국의 정치 문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역동적인 정치,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정치 문화의 발전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 연구를 제시합니다. I. 역사적 영향. 한국의 역사적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한의 극명한 대조를 특징으로 하는 정치 문화를 심오하게 형성해 왔습니다. 1945년 남북한의 분단은 냉전 역학과 지역, 세력의 영향을 받아 크게 다른 두 가지 정치적 궤도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 북한은 김일성을 시작으로 김씨 왕조의 지도하에 극단적인 자립과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주체사상을 채택했다. 이 철학은 정권의 고도로 중앙화된 통제, 군사주의적 초점, 비밀스러운 성격을 정당화했습니다. 북한의 정치 문화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개인 숭배와 시민들을 세계적 영향력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엄격한 명령 경제로 정의됩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 정보를 제한하고 엄격한 검열을 실시하며 감시를 통해 시민을 면밀히 감시함으로써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길.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다른 종류의 진화를 경험했다. 한국전쟁 1950만 1953 이후 한국은 처음에는 정치적 자유를 희생하면서 급속한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춘 군사, 독재 정권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성공과 중산층의 부상은 민주적 열망을 위한 비옥한 기반을 마련했고, 이는 심각한 시민 불안과 민주적 개혁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정점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제육공화국의 수립과 민주헌법의 도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외부 힘의 영향. 남북한이 서로 다른 길을 택한 것은 냉전 시기와 이후 외부 세력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6.25 전쟁 당시 소련의 북한 지원과 미국의 남한 지원은 각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전략을 확고히 했다. 이어지는 냉전 경쟁으로 인해 남북한은 지정학적 볼모로 남게 되었고 각 초강 대국은 각자의 이데올로기와 거버넌스 모델을 한국 국가에 주입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유산. 한국 전쟁은 그 자체로 한반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남북 관계와 현재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의 측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전쟁은 한국의 분단을 굳건하게 만들었고 남북한 사이에 영구적인 경계심과 적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갈등은 북한과 남한의 외교 정책과 국내 우선순위 모두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한은 강력한 군사적 자세를 유지하고 남한은 심각한 안보 문제와 세계 경제, 강국으로서의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론. 한국의 정치 문화에 미친 역사적 영향은 남북한의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의 상호작용에도 깊이 내재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립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은 남한의 활기찬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이는 역사적 상황과 외부 개입이 단일 한반도에서 어떻게 다양한 정치 체제를 형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각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역사적 유산은 현재의 정치적 행동과 미래의 궤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II. 유교 유산. 천여 년 전 중국에서 유입된 철학인 유교는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남북한 문화 및 정치 규범의 다양한 측면에 계속해서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틀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거버넌스,
교육, 사회적 행동을 형성해 온 가치인 도덕적 성실성, 위계 질서에 대한 존중, 가족에 대한 충성심, 사회적 조화를 강조합니다. 사회 구조 및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유교 가치관은 전통적으로 엄격한 사회 계층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한국 정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적 한국에서 이는 사회적 지위와 사회 규범 준수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지배 엘리트가 종종 유교 명령에 의해 정당화되는 고도로 계층화된 사회에서 나타났습니다. 현대 한국은 민주적 가치를 수용했지만 이러한 위계 구조의 잔재에는 직장과 더 넓은 사회적 상호작용 모두에서 서열과 권위에 대한 존중이 남아 있습니다. 위계 질서에 대한 이러한 존중은 권위 있는 인물이 높은 존경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들의 지시가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거의 없는 정치적 영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및 공무. 교육은 도덕적, 사회적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유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강조는 학문적 성취가 종종 사회적 성공과 존경의 전제 조건으로 여겨지는 한국의 경쟁이 치열한 교육 환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엄격한 교육 시스템은 과거 왕조에서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역사적인 공무원 시험을 현대적으로 반영한 것이며 학습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는 유교의 지속적인 유산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공적 의무에 대한 유교적 이상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여 시민들이 지역사회와 국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책임감을 장려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자원봉사에 반영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정치 과정뿐 아니라 지역 사회 공감 및 공공복지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대인관계 및 리더십. 대인관계에서 예절과 존중을 강조하는 유교의 강조는 현대 한국의 상호작용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와 지위는 사회적 예절을 결정하고 불일치와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이는 종종 하향식 의사소통 스타일과 지도자에 대한 공손한 태도를 초래하여 때로는 열린 대화와 반대 의견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민주화되면서 전통적인 규범에 도전하는 쪽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젊은 세대는 민주사회에서 위계관계의 타당성에 대해 점점 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버넌스의 더 큰 평등과 투명성에 대한 공유가 점점 커지고 있는 진화하는 정치 문화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결론. 한국의 정치 지형은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관행으로 발전해 왔지만 유교의 뿌리 깊은 영향력은 계속해서 한국 생활의 여러 측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와 현대 민주주의 이상 사이의 균형은 한국 정치 문화의 특징이며 역사적 유산과 현대 민주주의의 원칙을 모두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반영합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이러한 기존 가치와 새로운 가치 사이의 상호작용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의 국내 정책과 국제관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III 민주화와 정치 참여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표되는 1980년대 후반 한국의 민주화는 수십 년간의 권위주의적 통치에서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중요한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제육공화국의 수립과 민주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의 채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민주적 참여를 국가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 제도화하면서 한국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정치 참여 강화,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으로 한국 국민의 정치 참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방선거와 전국선거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유권자 투표율이 관찰되는 것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며 이는 시민의 참여가 깊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투표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시민의 의무로 여겨지며 이는 연속적인 민주개혁과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 육성된 정서입니다. 대중항해 문화. 더욱이 한국은 민주사회의 특징이 된 활발한 대중항해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도구로 시위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주목할 만한 예로는 2016년, 2017년 대규모 촛불 시위가 있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평화적 시위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거버넌스에서 대중의 역할과 정치적 결과를 형성하는 대중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시민인식 및 교육. 민주화 과정은 또한 학교와 대학이 정보에 입각한 유권자를 양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민교육의 증가를 촉진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중점을 두어 정치적 의식과 참여를 갖춘 대중을 양성합니다. 결론. 요약하면 한국의 민주화는 정치 참여의 증가와 강력한 대중 저항, 문화의 확립 등 한국의 정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민주적 참여를 중요시하고 민주적 구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전념하는 사회를 반영합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보장합니다. IV 시민운동과 디지털 참여. 특히 2016만 2017년 촛불 시위로 예시된 한국의 시민행동주의는 정치적 결과를 형성하는 데 있어 대중 참여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부패와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의혹으로 촉발된 이러한 시위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민주주의 원칙과 책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연의 효율성과 규모에 결정적인 것은 디지털 기술의 전략적 사용이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역할. 디지털 플랫폼은 시위를 조직하고 조정하고 실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카카오톡 등 국내 앱은 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가능하게 하고 수많은 시위자들 사이에 실시간 조율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도구는 물류 계획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가 물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정보를 받고 참여할 수 있는 분산형 이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시위 중에 나타난 디지털 참여는 한국의 정치 참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위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디지털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시민들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 조치가 더욱 투명해졌고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경계심이 강한 시민들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더 넓은 의미. 디지털 도구를 한국의 정치활동 구조에 통합하는 것은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현대적이고 연결된 사회를 반영합니다. 이로 인해 현대적인 디지털 기능으로 강화된 전통적인 시민활동이 역동적으로 혼합되어 보다 반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적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시민을 동원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데 디지털 미디어를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있어 중요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결론. 촛불 시위와 한국의 광범위한 디지털 참여 추세는 민주화 과정에서 기술의 변혁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광범위한 동원을 촉진함으로써 디지털 도구는 한국 시민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시민행동주의의 이러한 진화는 디지털 참여가 정치적 참여와 민주적 가치 유지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글로벌 민주주의 관행의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V. 정치적 양극화.
많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또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일본과의 역사 갈등, 각종 국내 정책 등 쟁점을 두고 첨예한 이념적 분열이 자주 드러나는 등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분열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정치적 담론을 심오한 방식으로 형성합니다. 양극화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 언론은 한국의 양극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양한 뉴스 매체는 종종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반영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대중 사이에 상충되는 견해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선택적 보고는 기존 부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대중이 편견 없는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미디어 소비는 균형 잡힌 관점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존 신념을 긍정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되어 사회 분열을 심화시킵니다. 선거 정치와 당파심, 양극화의 영향은 이념적 노선에 따라 정당이 첨예하게 분열되는 한국의 선거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당들이 공동 거버넌스보다 이념적 순수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극명한 당파주의는 초당적 협력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환경은 입법, 정책을 조장하고 각종 국회 논쟁과 공개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격렬한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민주적 결속과 안정에 대한 도전. 한국의 뿌리 깊은 양극화는 민주적 절차의 결속력과 효율성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당과 그 지지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때 건설적인 대화와 합의 구축의 잠재력은 감소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타협이 배신으로 간주되어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잠재적으로 민주적 규범과 관행을 붕괴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구제체.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활용 능력을 장려하고 광범위한 뉴스 매체의 소비를 장려하며 편향된 보도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결보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 문화를 육성하면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민주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시스템과 시민 프로그램도 이념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양극화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지만 교육, 미디어 개혁,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은 안정과 통합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더욱 응집력 있는 민주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이러한 깊은 이념적 분열의 영향을 탐색하고 완화하기 위한 사회 모든 부문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VI 지역주의. 지역주의는 한국 정치 지형의 중요하고 지속적인 특징으로 정치적 충성도와 투표행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국가 내 정치적 경쟁과 정당 정치의 역학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주의의 역사적 뿌리. 한국의 지역주의의 근원은 역사적 불만과 지역 간 발전적 불일치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박정희 정권하에 급속한 산업화 시기에는 특정 지역, 특히 서울 주변과 경상남도, 동남부 지역이 정부의 관심과 투자를 더 많이 받았다. 반면 전라남서부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소외감과 적개심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경제적, 문화적 차이. 이러한 초기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한 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초기의 산업 정책의 혜택을 받은 지역은 더 나은 교육 시설과 첨단 인프라를 유치하면서 계속해서 부유해졌고 덜 혜택을 받은 지역은 뒤처졌습니다. 이러한 불균등한 발전으로 인해 일부 지역은 중공업에 특화되고 다른 지역은 여전히 농업에 의존하는 등 지역 경제가 뚜렷해졌습니다. 정치적 의미.
이러한 뿌리 깊은 지역적 격차는 정치적 성향과 유권자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느낀 전라도 지역은 자원의 공평한 분배와 지역 자치 확대를 옹호하는 자유주의나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역사적으로 보수 정권의 수혜를 받아온 경상 지역은 보수 정당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선거 전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정당은 정책 공약과 캠페인 노력을 지역적 이해관계와 역사에 맞게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또한 국가 담론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지역적 우려로 인해 더 광범위한 국가 문제가 무색해지기도 합니다. 국민 통합을 향한 도전. 지역주의의 영향은 선거와 정당 정치를 넘어 확장됩니다. 이는 또한 국가 정책 결정의 응집력과 효율성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지역적 충성심과 편견을 헤쳐 나가야 하며 이는 한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적 격차 해소. 지역주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소속을 초월하는 국가 정체성을 육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의 교육, 인프라 및 기술에 대한 투자는 지역 충성도를 높이는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지역주의는 깊은 역사적, 사회-경제적 분열에 뿌리를 둔 복잡한 문제이지만 이러한 지역적 격차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은 더 큰 국가 통합을 육성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VII 결론 한국의 정치 문화는 뿌리 깊은 역사적 유산과 급속한 현대화, 민주화의 역동적인 힘이 매혹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은 높은 수준의 시민 참여와 강력한 시민 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독특한 정치적 환경을 형성하며 이는 전통적 가치와 현대 민주주의 이상에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역사적 유산과 현대화 한국의 역사적 경험, 특히 식민지 시대, 전쟁, 분단 시기는 한국의 정치적 정신과 관행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한국인들에게 회복력과 강한 국가적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동시에 종종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은 거버넌스 및 공공정책의 조정을 요구하는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민주화와 정치 참여 특히 1980년대 이후 민주화 과정은 정치적 자유와 참여가 강화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국민의 집단적 의지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는 한국에서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같은 사건으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권위주의적 통치에서 민주적 정치 체제로의 전환은 시민의 자유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와 대중 항의가 정치적 표현의 일반적인 방법이 되는 참여 문화를 구성했습니다. 유교 가치의 영향 이러한 현대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유교 가치는 여전히 대인 관계와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존중, 사회 질서에 대한 위계적 관점, 교육 및 공적 의무에 대한 강조는 한국의 사회 및 정치 생활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때로는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보완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원칙과 교차하고 때로는 민주주의 제도의 적응성에 도전하는 상충되는 방식으로 교차합니다. 국내외 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독특한 정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국내 정책과 국제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전통주의와 현대 민주적 거버넌스가 혼합되어 한국의 정책 결정 과정, 외교 전략, 글로벌 과제 처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향후 전망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한국의 정치 문화는 역사적 뿌리와 현대 글로벌 역학의 압력을 모두 반영하여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및 거버넌스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적응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정치 문화는 전통적 가치와 현대 민주주의의 이상이 만나는 옛것과 새것의 역동적인 융합을 나타냅니다. 이는 한국을 세계적 맥락에서 독특한 사례 연구로 만들어 문화와 민주주의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적으로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는 이 세 가지 문화 유형이 혼합된 민주적 시민 문화가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